우리 맨날 보는 그 주유소 가격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니, 이 가격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는 이 기름값 뒤에는요, 사실 거대 기업과 정부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선수들이 누군지, 그리고 진짜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유 시장은요, 구도가 아주 명확해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4개의 거대 정유사가 있고요. 이들의 독과점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정부가 직접 내세운 도전자, 바로 알뜰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5플레이어들의 싸움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의 절대 강자들부터 살펴봐야겠죠? 대한민국 석유 시장을 꽉 쥐고 있는 4명의 제왕, 바로 정유 4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SK, GS, S-오일, 그리고 HD현대 오일뱅크, 바로 이 4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원유를 저 멀리서 사오는 것부터 정제해서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기 바로 직전까지 말 그대로 전 과정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이러니까 다른 새로운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는 아주 견고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2025년, 2026년 데이터를 보면 각 회사의 강점이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GS칼텍스는 수익성에서 압도적인 1위고요. HD현대오일뱅크는 성장률이 무려 83.7%. 어마어마하죠?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SK는 역시나 가장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S-오일은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잖아요.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으면서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잘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회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반격카드, 알뜰주유소의 등장입니다. 알뜰주유소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2011년대 너무 높은 기름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직접 만든 시스템인데요. 여러 주유소가 힘을 합쳐서 정유사들한테 기름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더 싸게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 바로 더 싼 기름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전략이 정말 제대로 먹혔습니다. 12.6%. 와, 이 숫자가 2025년에 알뜰주유소가 기록한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 대항마 알뜰주유소도 결국엔 기름을 어디서 사오냐? 바로 그 빅4한테서 사온다는 거예요. 2025년 공급 계약을 보면 HD현대오일뱅크랑 GS칼텍스가 전국 알뜰주유소 물량을 싹 나눠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견고한 과점 체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도 덩달아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이익의 비밀은 사실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제마진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원유 한 통을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때 넘는 돈이에요. 국제유가가 얼마냐? 이것 자체보다도 이 정제마진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유사 실적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 정제마진이 배럴당 한 4달러에서 5달러는 넘어야 손해를 안 본다고 봐요.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높아지는 만큼이 전부 다 순수한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2025년에 정제마진이 한때 손익분기점의 무려 4배인 20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적인 급등 덕분에 한동안 실적 부진에 허덕이던 정유사사 모두가 정말 극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유 사업이 회복됐다는 밝은 소식 이면에는요, 아주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제마진 덕분에 다들 한숨 돌린 것 같았지만 사실 기업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쪽 사업부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석유화학 부문은 HD현대오일뱅크랑 SK이노베이션 둘 다 수천억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프리미엄 제품인 윤활유 사업은 두 회사 모두 역대급 이익을 내면서 사실상 회사를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는 시장의 가장 끝,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유소들에도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2025년 단 한 해에만 전국에서 201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반격 카드가 지목됩니다. 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알뜰 주유소 근처 2km 안에 있는 일반 주유소는 폐업할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겐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거죠. 품질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2025년에만 1,400곳이 넘는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됐는데요. 브랜드별로 보면 SK에너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놀랍게도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가 빅4 브랜드 주유소들보다 오히려 적발 건수가 더 적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시장, 앞으로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국 시장은 4대 기업이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다. 둘째, 여기에 정부의 대항마인 알뜰 주유소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는 줄고 내부 사업은 흔들리면서 산업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로에는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세기 동안 세상을 움직여온 이 거대한 가솔린 제국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바로 그 역사의 한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